이번에는 해외 선물 중구편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선 매매법과 그리고 파동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중심선 매매법은 볼린저 밴드에서 파생된 중심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중심선을 활용한 매매법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심선 이론에 잘 맞는 차트 세팅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동 이론, 엘리어트 파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2파, 3파 뭐 다들 아시는 파동 이론인데, 여기서 좀 복잡하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은 뭐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기본적인 이론을만 뽑아서 이렇게 알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왜냐? 나중에 전고점, 전저점 매매와 그리고 추세 매매를 할 때 이런 기본적으로 파동 이론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같이 이번 중구편 3편에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심선 매매 차트를 띄워보겠습니다. 중심선 이론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자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에서 파생된 중심선 이론이에요. 이건 볼린저 밴드, 제가 이전에 공부를 할 때 볼린저 밴드를 썼었어요. 이렇게 기본 지표잖아요. 볼린저 밴드 그냥 적용하면 20에 2로 돼요. 그 퍼레이드 60으로 맞추는. 전 세팅 값을 맞춘 게 60으로 놓고서 이제 저한테 잘 맞아서 계속 수정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 세팅 값을 60으로 맞춰서 매매를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 이 볼린저 밴드도 횡보장일 때 되게 잘 맞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횡보하는 그런 패턴이 있을 때 아주 잘 맞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도 제가 볼린저 밴드를 기초편 3인가 에서 아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허수가 좀 많아요. 기본적인 이론 다시 한번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밑에서 부딪힐 때 매수로 들어간다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딪힐 때 이제 매수, 그리고 중심선에 부딪힐 때 매도 한번 보고, 중심선 돌파한다 매수로 보고, 그리고 위쪽 라인 내 부딪히자 매도로 보는 게 기본 컨셉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심선에 이제 또 다시 부딪힐 때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다시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제 만약 중심선 쪽에서 이제 매수로 또 들어갔다 그러면은 위에 라인에서 이제 매도, 이렇게 위에 라인에 닿을 때 매도, 이게 그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런 컨셉은 좀 잠깐 짧게 먹는 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여기 상승 돌파를 해버릴 경우, 전고점 돌파잖아요. 전고점 돌파해서 상승해버릴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바로 빨리 팔면은 짧게밖에 못 먹는데, 이후에 좀 홀딩했으면 길게 먹죠. 약간 롱 포지션으로 갈 때 약간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흘러내릴 때. 물론 이거는 좋게 매수 쪽으로 진입했다 하는 건데, 문제는 위에서 앞전처럼 위에서 부딪히니까 매도로 들어가야지. 매도로 들어갔다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그냥 물려버리는 거예요. 손절 안 잡았다면은. 물론 손절 어떻게 잡아야죠. 근데 손절 안 잡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려버려요. 역으로, 그러니까 위에 볼린저 밴드 닿네. 그렇게 매도 들어갔다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해요. 이 앞전에서도 있어요. 자, 이 앞전에서도 여기서 살짝 닿네. 좋았어. 난 횡보로 보니까 들어가야지. 근데 더 눌러버리죠.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손절이 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 5틱을 잡고 한다, 뭐 10틱을 잡고 한다, 못 버틴다, 던진다. 물론 이게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의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옛날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이론이 좀 볼린저 밴드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맞는 게 뭐냐? 바로 중심선. 자, 지금 중심선이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240틱에 세팅한 60일 2평이랑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팅 값이 60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60이 뭐냐면은 중심선이 60으로 세팅해라 그거예요. 자, 근데 제가 보는 이 240틱이 61선과 1차죠. 1차하게 나오죠. 왜냐? 같은 61선이기 때문에. 이 중심선이 61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중심선 이론을 이 볼린저 밴드에서 적용했을 경우 아주 잘 맞거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게 아마 제가 금요일날 여기서 이제 중심선을 보고서 매수로 진입해가지고 한 3번인가 먹었죠.
이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15시부터죠? 여기가 아니라 15시부터 해서 한 번, 두 번, 한 세 번인가 제가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먹었거든요. 중심선에서 부실 때 매수를, 중심선에서 이제 매수를 기다렸다가 체결된 후, 위로 때릴 때, 뭐, 10만원씩, 10만원씩 잘라 먹었거든요. 10만원씩. 아마 두 번인가, 먹었을 거예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두 번 먹었을 겁니다. 두 번. 이렇게. 이런 중심선이 잘 맞아요. 이거는 차트를 돌려보시면 알아요. 돌려보면 돼요. 자, 돌려보실까요? 물론, 보세요. 처음에 딱 부딪힐 때, 살짝 들어주기 때문에 짧은 파동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중심선을 돌파한다. 제가 손절 말씀드렸죠. 항상. 중심선 이론을 하려면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재상승한다는 기본적인 그런 전제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심선을 돌파하고 밑으로 하방으로 뚫는다? 이건 손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짧게 먹는 구간은 나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이제 뭐 지표 발표가 좀 있었죠. 좀 지표 발표 이후에 한번 흐름을 볼게요. 쭉. 예, 지금 볼린저 밴드 말고 그냥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중심선으로만 본다 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쭉 내리다가 중심선을 위로 한번 올라오죠. 중심선의 기본적인 그 컨셉이 뭐냐면은, 자, 이게 같이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심선이나 활용법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 이론의 세팅 값도 같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심선 부분에서 튕겨주는 확률이 많다. 이게 제가 한 70%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파동이론, 그러니까 파동이론이 아니라 칼라 추세, 제가 보는 추세, 어떠한 추세랑도 같이 봐야 되지만, 근데 역방향일 때도 이 중심선에서 튕겨져가지고 짧은 틱을 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볼 때 쇼커짜리, 제가 이런 거 쇼커짜리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중심선 근처에서 분명 반등 줄 확률이 높으니까 중심선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접근한 후, 대신 이제 위에 만약 뚫린다 그러면 이제 청사는 손절을 한 5틱 정도, 짧게는 5틱 정도 잡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흐름을 보면은 중심선에서 붙여서 이제 다시 하방으로 내리죠. 자, 이런 것도, 이거는 이제 또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확률은 뭐냐면은 처음에 딱 치면서 중심선에 딱 부딪히고 하락할 때 이게 가장 높은 확률이고, 두 번째 지금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잖아요. 저점 높으면서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재차 2차 시도할 때는 이제 뚫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중심선도 잘 활용하려면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기본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22시 뭐 22, 30분 정도에 보면은 쭉 내려오다가 또 중심선 부분에서 부딪힌 후 살짝 밑으로 살짝 좀 뚫어주긴 하지만은 살짝 5T까지는 안 먹죠. 그래도 17에서 따치면은 18에서 따치면은 13까지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좀 넣어놓기로 한 6틱, 5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살짝 부딪혀주고, 문제는 뭐냐면은 부딪히고 나서 살짝 뚫어주더라도 다시 이렇게 튕겨준다는 거예요. 이 튕겨주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70%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중심선을 보고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매매 많이 보셨을 거고, 최근 보신 분들도 제가 중심선에서 이제 역방향 매매, 중심선 매매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방 다시 눌린 다음에 다시 재차 뚫을 때는 다시 하방이 더 센 거고, 눌린 다음에 다시 보세요. 다시 올릴 때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거. 밑으로 한 방 뚫린 다음에 다시 들어줄 때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는다. 이것도 70% 확률이에요. 이것도 70% 확률이기 때문에 중심선 112 때 진입을 해서 112 때 매도로 접근해서 적정 구간에 입절. 쇼컷짜리가 분명 나오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추세만 잘 따라주면 이렇게 약간 롱자리도 나와요. 한 20만원 정도, 20틱 정도. 자, 볼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중심선 이론 또 적용한다. 하락하다 첫 번째 튕겨주는 건 자리잖아요. 자, 요 근처에서 1.5대 근처에서 샀다, 매도 접근했다. 쇼컷짜리가 나오죠. 쇼컷짜리 나오죠. 5틱. 제가 쇼컷짜리는 4틱에서 5틱 정도로 봐요. 쇼컷짜리가 나왔죠. 여기 10자리가 나왔잖아요. 이게 유로랑 골드 쪽에서 아주 잘 맞는 거고, 5일1이나 뭐 지표 시간 때 막 머리에 꽃 달린 여자처럼 막
날뛰는 그런 종목에 잘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로와 골드 쪽에 아주 잘 맞는 확률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 이론을 계속 적용을 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또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선에서 붙으셔서 다시 상방할 때 요 회원님한테 회원님이 한번 자리 한번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잘 들여서 짧게 한번 먹었어요. 이거는 8틱 9틱 정도 먹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먹고 이후 저는 매매를 종료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올랐네요. 한 40틱 정도 3, 40틱 정도 롱자리였죠. 이제 추세가 아마 상방을 꺾이고 있었는데 좀 아깝긴 하네요. 자, 이후에 다시 또 일단 중심선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중심선 기본적인 매매법을 할 때 중심선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쫙 기다려보는 거예요. 쫙 기다려보다 다시 또 중심선 한번 때려주네. 쫙 한번 담가봤다가 물론 살짝 하락은 하죠. 43에 들어갔다면 40 그래도 OT가 안 잘라먹잖아요. 처음에 탁 튕겨주고 다시 확 올려주죠. 53 여기서 무려 10틱이 나갔죠. 근데 5틱으로 잘라먹으면 아주 땡큐하고 높은 확률로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4353 10틱을 챙겨줬잖아요. 대신 이제 4틱 정도에서 이제 미리 대놔요. 체결되면 일단 제가 볼 때 4틱에 그냥 대놓는 게 좋아요. 왜냐 바로 훑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결코 나쁜 확률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차트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빼고 이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60일 2평인데 이 60일 2평이에요. 자, 보실까요? 60일 2평이에요. 보시죠? 60일 2평. 이 60일 2평인데 요걸 제가 중심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에는 볼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이론이. 그걸 제가 중심선이라 그러면 바로 이 밤색 라인을 얘기한다는 걸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정형분들은 뭐 이제 준회원분들이나 공개로 비공개로 보시는 분들은 중심선 어디 중심선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형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중심선을 왜 어떻게 왜 이렇게 중심선에 나왔는지, 중심선은 왜 중심선에 말하는지 여기에는 다 볼린저 밴드의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볼린저 밴드에서 확률 높은 그 중심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저는 중심선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중심선의 활용이에요. 기본적인 활용. 차트를 싹 앞쪽을 싹 돌려보세요. 제 이론이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결코 이 중심선이 결코 보세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전에서 움직일 때도 하락을 할 때도 특히나 하락할 때 중심선을 잘 때려줘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라인에서 88 라인 그리고 다시 중심선 근처 왔을 때 76 라인. 그래서 제가 중심선 매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쇼자리 오는 자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새벽에서도 보면은 쇼자리를 이렇게 한 번씩 튕겨주는 확률이 있어요. 왜냐 이 중심선 되게 강하거든요. 이게 60일 2평인데 이게 특히나 되게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튕겨주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숏자리로 들어가면은 확률이 제가 볼 땐 70%에서 한 80%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80%까지 약간 오버한 것 같고요. 한 70%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 이론을 해볼만 해요. 왜냐 확률이 뭐 30% 20% 자리가 아니라 이 중간에서 사려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 잡으라고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 잡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선을 때려줄 때 상승을 하다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중심선을 때려줄 때 매수를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 살짝 튕겨 올라와 줄 때 중심선에서 매도를 볼 수 있고, 대신 역방향이기 때문에 쇼컷짜리로, 그리고 위로는 꼭 손절 짧게 오틱을 걷어내는 게 정석이고, 안 내린다 그러면은 튕겨줬다가 다시 내릴 때 무조건 손절, 무조건 던지는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게 그래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중심선은 뭐 30틱에서 적용하겠다 뭐 안 맞아요. 잘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보세요. 맞긴 맞는데 신뢰성 말 그대로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30틱 15틱 막 이게 말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60틱 정도도 살짝 맞기는 하는데
중심선이 맞긴 하는데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 라는 그런 개념. 쭉 돌려보시면 알죠? 제가 봤을 때 60틱도 약간은 맞긴 한데 그렇게 실내는 아니고, 자, 제가 좋아하는 거는 120틱. 120틱 중심선 부딪히고 올라가고 상승해주고 잘 나오죠? 부딪히고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뚫리는 모습이 좀 있죠? 이렇게 뚫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훑어버리는 120틱에서는 120틱에서 활용을 좀 하려면은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넉넉히 잡고 약간 120틱에서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조금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20틱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볼 수 있고, 제일 잘 맞는 건 240틱이에요. 제가 그래서 240틱을 보면서 중심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30틱부터 해서 72틱, 180틱, 240틱, 400틱, 800틱까지도 돼가지고 이 중심선 이론을 활용하려고 검증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게 240틱이에요. 이 중심선 이론을 어느 틱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확률이 갈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240틱에서 중심선 이론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70% 이상 확률이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세팅값에서 240틱을 세팅해놓고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팅 안 해주셔도 제가 방송할 때 제 차트가 다 240틱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차트 세팅이 그냥 뭐 다른 사람 거 따라해서 이렇게 만든 세팅이 아니에요. 제가 다 공부하고 검증하고 잘 맞는 세팅을 찾아서 저한테 맞는 잘 세팅, 그리고 확률 높은 세팅을 맞춰놔가지고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 메인 차트에, 제 메인 모니터에 따로 4개의 차트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차트로 차지를 하고 있는 차트예요. 이게 제 메인 차트 중에 하나예요. 중급편 일단 여기 중심선 이론 목차 1번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파동 이론이 있어요. 두 번째로 파동 이론,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해서 2파 3파 이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간단해요. 그냥 1파 2파 2파 후 하락할 확률이 많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락 안 한다 그럼 3파까지 나온 후 이제 하락할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론이 많아요. 뭔가 많고, 뭐, 이론도 있고, 뭐, 수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주가는 2파 후 하락 패턴이, 하락 확률이 많고, 여기서 한 파 더 낸다, 3파가 나왔을 때, 한 파동, 2파동, 1파동, 2파동, 3파인데, 1파, 2파, 3파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세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다시 하락할 확률이 많다, 높다, 하락 확률이 높다 라고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 파동 이론이에요. 파동 이론 1파 2파. 그러니까 복잡한데 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상승을 할 때 2파 후 하락 패턴이 많고, 2파 하락 후 하락 1파 나온 후 하락 2파가 나올 때 이게 기본적인 파동 이론. 이게 이평선 매매에서도 같이 들어가는 이론이고, 이게 이평선에도 파동 이론을 알아야 돼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평선 매매에서는 이제 파동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주가 이론이 파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3파동. 거기에 이제 전고점 매매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전고점, 전저점 매매를 할 때, 이 기본적인 파동 이론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평선 매매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전고점, 제가 다음 중급편 4편에, 이제 4부에, 말씀드릴, 전고점 매매 활용하는 법, 전고점 매매를 활용할 때 기본적인 이 파동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 파동 이론을 모르면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파동 이론 국선 쪽에서 이제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 가장 좋긴 한데, 상승 원회의장이잖아요. 상승 원회의가 나오면은 이 파동 이론이 틀어져 버려요. 3파, 4파, 살짝 넣을 때 5파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락 원회의, 상승 원회의거든요. 이런 게. 이런 거 이제 파동 이론을 보고서 진입했다가 물려버리고, 이제 적당히 잘라야 되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위로 평단 물타기로 들어가면은 원회장에서 이제 골로 가버리죠. 이게 기본적으로 파동 이론이 잘 맞기 높은 확률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로 진입하고 이렇게 약간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원웨이랑 우리 밀어버릴 때는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대신 이제 제일 잘하는 건 손절 짧게 탁 쳐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가끔 고집을 제가 좀 가끔 고집을 좀 필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좀 고집 필다가 이제 버티다 이제 좀 손실이 커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기본적인 그 파동 이론이고, 자, 여기서, 이 파동 이론이, 대략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유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어느 정도 상승을 내줄 때 1파, 2파, 딱, 이걸 딱, 이 차트를 딱 보면 기본적인 파동을 딱 보여야 돼요. 기본적인 파동이 보여야 돼. 이 파동이 지금, 그림을 안 그려줬는데 파동이 안 보인다. 기본적인 파동 이론이 안 보인다? 안 돼요.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지금 공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이 파동이 안 보일 경우. 자, 상승 1파 눌러주고 2파. 이게 상승 2파 나옵니다. 상승 2파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많죠? 자, 여기서 이제 매도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다 이제 다른 부가적인 이유가 다 들어가죠. 추세 확인, 뭐 전고점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확인해서 그리고 뭐 마디매매한테 자기가 선택한 마디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요 부분이다 맞을 때 이제 2파가 살짝 꺾일 때 매도 따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파동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 1파, 2파 후 하락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매도로 진입해 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입했을 때 자 이제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락 1파가 이렇게 나온 거죠. 하락 1파.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거꾸로 이게 지금은 이제 이게 정확히 하락 1파가 뭔지 아닐지 모르는데 이 2%를 뚫고 나서 살짝 들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재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하락 1파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하락하면서 하락 2파. 자 하락 1파 후 이제 2파가 나왔죠. 2파 후 상승 확률이 높다. 여기서 이제 뭐 저점 확인, 뭐 자기가 생각하는 추세선도 확인하고 이제 살짝 반등 들어 올려준다. 기본적인 파동 이론이 적용하고 나서 그래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진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2파동 이제 원웨이가 나올 때 나오는 그 파동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파동이 보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1파 살짝 올리려다가 다시 2파 살짝 나왔죠. 그렇게 이렇게 파동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동. 왜냐 기본적인 파동을 알아야 돼요. 파동을 모르면은 못해요. 1파 살짝 눌러주고 2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락 1파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제 뚫리고 나서 1파 여기서 살짝 2파 나오고 꺾어줘야 되는데 살짝 3파 나왔죠? 이게 3파예요. 3파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할 때 여기서 1파 살짝 나오고 살짝 들었다 이제 2파 그리고 중심선 부근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인 파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알아놔야지 나중에 전고점 매매와 이평선 매매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엘리트 파동에 대해서 뭐 아주 뭐 책을 한 거 이게 두꺼운 책을 한 거 있잖아요. 파동 이론이 책을 사서 보시면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파동이 있고 어느 정도 파동만 그려 이제 눈에 들어오게끔만 하고 상승 2파하고 하락 확률이 높고 그 하락을 못하면 이제 3파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하락 확률이 많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하락 2파가 나오고 상승 확률이 많고 그리고 이제 3파 안 될 경우 이제 3파가 나와서 이제 상승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약간 상승 원웨이가 좀 있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 보세요. 이 하락 원웨이 여기서 이제 파동 이론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락 1파 2파가 상승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제 매수로 진입 볼 수 있는데 여기 뚫어줘야 되는데 다시 저점을 깼죠. 저점 깨고 3파 나왔죠. 3파 이 3파 1파 2파 3파 이 저점 들어주겠지. 이제 또 진입해보면은 여기 또 내리죠. 하락 4파 이런 원웨이장에서는 잘못하면 이게 물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될 경우 여기 이런 파동에 물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파동 이런 원웨이장에서는 좀 쥐약이라는 거. 전장에서는 뭐
많이들 당하시죠? 저도 많이 당하지. 저도 많이 당하니까 뭐. 일단 요렇게 중급편 3편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매우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